자연재해의 증가, 자연재해의 증가. 전 세계 자료를 조사 검토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참으로 신기하게도 가장 변화가 없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난리인데도 참으로 신기합니다. 살인적인 폭염을 우리는 지금 실감하지 못하는데 한번 데이터로 봅시다. 35에서 40도씨 폭염이 93년 이래 지구촌 북반구를 덮치고 있는데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2006년 7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북유럽에서 최고의 기록을 세웠죠. 다행히 학습 효과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피해는 크게 줄었어요. 대비를 잘 하는 거죠. 최근 유럽의 폭염은 나라마다 기온사를 다시 설 정도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300년 만에, 스위스는 140년 만에, 영국은 95년 만에, 프랑스는 50년 만에, 독일은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0년 이래 가장 무더운 7월을 보내고 프랑스에서만 122명의 사망자를 냈어요. 그런데 2003년을 한번 볼까요? 유럽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상 유례 없는 폭염이 몇 주간 계속되어서 프랑스에서만 15,000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랬다면 난리 났겠죠? 그런데 독일에서 6,000명, 이탈리아에서도 19,000명이나 됩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양로원에 있거나 혼자 사는 노인들입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는 에어컨을 설치 안 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자동차도 90% 이상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프랑스 파리도 여름에 20도씨 미만일 때가 많았기 때문에 서늘하게 보냈는데 2003년에 이런 고온, 즉 30에서 40도씨 될 거라고 예상을 못해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몸이 견뎌나질 못하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독일에서 어마어마한 희생자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노인들만.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의 학습 효과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프랑스의 사망자가 또 이렇게 많았던 것은 바캉스철이라 젊은 이들은 다 집을 비워서 노인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죽은 거죠. 그래서 반성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2006년 캘리포니아의 3주간 폭염으로 160여 명이 사망하고 그래도 미국은 에어컨이 잘 되어 있어서 좀 나아요. 1995년 시카고에서만 800여 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사망자가 800여 명이면 그 의미는 후진국에서 8만 명의 희생자가 생긴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설에 대해서만 미국은 2007년 12월 초 미 전역에 내린 폭설로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2월 17일까지 3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이때의 뉴스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의 피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앵커. 미국 서부에서는 12월 초 때 아닌 물난리로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북동부 지역에는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기자.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미국 북서부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거센 물줄기 때문에 곳곳의 도로가 끊겼습니다. 수많은 차량들이 길 위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어느새 차량을 대신해 보트가 오가고 있습니다. 때 아닌 물난리에 워싱턴주 주지사는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습니다. 주 당국은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켰고 헬기 등을 동원해 고립된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동부 지역에서는 도로 표지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와 뉴햄퍼셔주, 뉴욕주에는 폭설 경보가 발령되었고 일부에서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비록 차량은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지만 제철을 만난 스키어들은 신이 났습니다. 이번 폭설로 오클라호마는 수백만 채의 집과 회사 건물의 전기가 일주일 동안 끊겼어요. 그래서 난방을 촛불로 하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 한번 정전이면 피해도 천문학적일 텐데 하여튼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눈 피해가 많은 일부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겨울 폭풍을 동반한 폭설로 많은 피해가 있었고 2007년 초 작년 4월 부활절까지도 폭설이 내렸어요. 유럽에서 독일은 12월 3주째 독일 전역에 60cm 이상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는 2008년 1월 11일 100년 만에 첫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살폭탄 테러로 황량한데 눈이 오니 어린이와 어른들이 좋아서 막 뛰어다니는 게 해외 토픽에 났더군요. 2008년 2월 오뷰길에는 23년 만에 최악의 토네이도가 미국 중남부 지역을 강타해 적어도 59명이 숨지고 150명 이상이 부상당하는 토네이도 사상 최악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부시 미 대통령은 가장 피해가 큰 테네시 일대의 비상사태까지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화가 정말로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림 2-20 중국은 2008년 1월 11일부터 28일까지
14개 성에 14개 성에 50년 만에 대폭설이 내려 전 중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젠 대규모 지진과 초대형 태풍의 증가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림 2-21 2004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휴가 때 진도 9.0의 해저 지진으로 발생된 인도네시아의 쓰나미입니다. 진앙지가 반다아체로서 진도가 역사상 최대의 해저 지진이었습니다. 그림 2-22 최대 30m 높이의 저 엄청난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파도가 4-5차례 들이닥쳤다고 하니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폐허가 되었겠죠? 그림 2-23에서 26 위성 사진을 한번 봅시다. 반다아체 이곳은 휴양 도시이기 때문에 숲속에 고급 주택가들이 많은데 쓰나미가 지나가고 나니 아무것도 없네요. 그림 2-27 여기도 반다아체의 고급 주택가인데 여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형체조차 다 없어졌군요. 그림 2-28 여기는 글리부룩이라는 마을인데 좌측은 2004년의 사진이에요. 우측은 쓰나미 이후에 아무것도 없죠.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28만 명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행방불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이 주민등록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 아마도 발표보다 희생자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지금 가장 안전한 곳에 살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림 2-29 인도네시아 강진이 2004년에 4번 있었는데 2005년으로 와서 6번으로 올라가면서 규모가 점점 커졌어요. 8.9 여러분 6.0하고 8.9는 강도의 차이가요. 지금 3 차이는 10의 3승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1000배죠. 숫자 1 차이는 10의 1승, 2 차이는 10의 2승 차이가 납니다. 그림 2-30 8월 페루 강진 그림 2-31 인도네시아는 9월 14일에도 또 강진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8.4, 6.6, 7.9에 이르는 대규모 지진입니다. 그림 2-32는 2005년까지 약 100년간 지진으로 1000명 이상 사망자를 낸
자료로서 최근 대규모 지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 쓰나미 전후로 파키스탄에서는 사망자만 8만 6천 명에 달하고 이란 남부에서는 3만 1,000명이 사망하고 인도, 터키 등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진다운 지진은 안 나고 있으니 진짜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림 2-33에서 36 2007년 9월 허리케인 펠릭스가 중남미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아시지요? 뉴올리언스를 물에 잠기게 만들었던 이 카트리나가 그 아름답고 오래된 전통의 도시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죠. 그림 2-37 그런데 최근 위성 사진에 윌마라고 명명된 허리케인 하나가 찍혔는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 2가 딱 찍힌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참 희한하죠? 아무리 자연 현상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이자가 찍힐까? 참 미스테리입니다. 그림 2-38, 39 2007년 11월 19일 방글라데시의 사상 최대의 태풍 사이클론으로 희생자들의 수는 시시각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사이클론이 한번 불자 처음에는 2,300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는데 피해가 갈수록 늘어요. 사망자 숫자만 확인해 봤더니 12월 말 이미 10,000명이 넘었고 이재민 수는 4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 잃은 아이들은 오히려 살아남은 게 더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 2-40 아까 그 인도네시아의 파도 덮치듯이 6m 높이의 파도가 들이닥쳐 다 휩쓸어간 겁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한 사막화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프리카는 그림 2-41A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격히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쪽의 사하라 사막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대륙의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의 사막이 확대되는 현상을 사막화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경우 1986년 지금부터 약 20년 전 이후에 계속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온난화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앞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하라 사막은 남쪽으로 500km까지 하강한 상태입니다. 이 중 사막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곳이 사하라 남부의 사헬 지대입니다. 1960년대부터 벌써 48년 가까이 됐는데 생물이 살 수 없는 불모의 지대로 바뀌고 1972년에서 1973년에 수십만 명의 사람과 가축이 죽어갔습니다. 특히 82년에서 85년 사이에는 사막화가 점점 더 가속화되면서 수백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동안 우리는 정말 이런 비극적인 현실이 있는지를 까맣게 몰랐었지요.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는데도 말입니다. 아프리카에 왜 사막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해 조사 연구한 바로는 20세기만 해도 온난화 개념보다 인간이 초래한 환경재난이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20세기에 들어 급속히 늘어난 인구를 지탱하고 자원을 공급하려니까 과도한 경작과 산림 훼손으로 토양 황폐화가 오고 그것이 기후를 변화시켰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사막화가 아프리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사막화가 아프리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 면적의 19%인 3천만 평방킬로미터가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 면적의 19%인 3천만 평방킬로미터가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구촌 인류 중 1억 5천만 명이 사막화로 인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참, 수단의 다르푸르 아시죠? 다르푸르의 비극,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다르푸르 사태가 어떻게 전개가 되었냐 하면 수단의 북부는 회교도인 유목민들이 살고 남쪽은 기독교인 농경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부 아프리카의 기독교는 로만 가톨릭이나 동방교회와는 다른 아프리카 고유의 전통 기독교로서 영성이 매우 뛰어난 기독교 종파입니다. 그런데 북쪽에 가뭄이 계속되니까 양을 키울 수가 없어 유목민인 회교도가 점차 남부로 내려온 것입니다. 목초지를
확보하러 계속 내려오다 보니 기독교인들이 거주하는 농경지까지 오게 되어 결국 충돌한 것이지요. 같은 민족인데도 회교도들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무조건 죽이는 겁니다. 같은 민족끼리 벌써 20만 명 이상을 학살했습니다. 이미 1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수단 정부의 지도자들은 전부 회교도들이라 이 엄청난 국가적 재난을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습니다. 권력층은 수단에서 석유가 나와 돈이 있으니까 아쉬운 게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다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식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이없고 가슴 아픈 지구 인류의 비극입니다. 그러면 이 비극의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몇십 년간의 가뭄이 최대의 원인인 것입니다. 가뭄으로 인한 사막화가 첫째 원인이고 다음은 종교입니다. 여기에서 이 수단의 비극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 중국 정부입니다. 중국은 권력층인 회교도들에게 막대한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석유 채굴권을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온 세계의 비난을 무릅쓰고 이 야만적인 정부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 2-42 현재 사막화가 된 지역이 아프리카의 사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중국 쪽으로 넓혀갑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아시아의 사막화가 아프리카나 다른 곳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전 국토의 17.6%나 사막화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중국은 지금 경제가 우길성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으로 사막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별 볼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막화의 피해가 가장 심한 나라가 지금 중국입니다. 그 원인은 급속한 산업화와 무분별한 산림 개발 및 토양 유실로 사막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지구 온난화와 겹치면서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화가 60년대 이전에는 매년 1560제곱킬로미터이었는데 70, 80년에는 2100제곱킬로미터로 증가를 했고 현재는 약 3000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약 5배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중국 전역의 가용 초지 가운데 매년 2%가 사막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작지가 매년 이렇게 급속도로 줄어들면 앞으로 13억 중국 인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것도 곧 문제가 될 겁니다. 몽골은 더 심각합니다. 이미 국토의 90%가 사막화됐으며 이대로 가면 집단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과거 30년 동안 목초지 6.9만 제곱킬로미터, 남한 면적만큼 감소했고 식물종 수는 4분의 1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림 2-43 중국의 사막화가 특히 타클라마칸, 해켄 쪽이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림 2-44A 이것은 중국의 훈찬타크를 2002년 8월 찍은 사진인데 그림 2-44B 2005년 3년 후에는 초지가 다 사막으로 바뀐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2-45 여기가 서북부 계속 사막화가 급속히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림 2-46 여기도 원래 다 나무가 있던 곳인데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사가 더 심해지는 것이지요. 그림 2-47 우리나라 방송 취재진들이 중국 현지에서 황사 폭풍을 취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림 2-48 이곳은 북경에서 70km 떨어진 곳에 있는 천막사막이라는 곳인데 규모는 길이가 400m 밖에 안 되지만 이미 북경 근처까지 사막이 형성됐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관광객들이 와서 모래썰매를 조아라 하고 타고 있는데 이게 그냥 좋게 볼 일은 아니지요. 그림 2-49 작년 3월 20일 비행기에서 촬영한 고비 사막의 호수입니다. 지금 말라 있는데 몽골 정부의 보고에 의하면 전국의 호수 3분의 1에 해당하는 760개가 다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몽골은 사막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90%가 사막화되고 나머지 10%에서 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는 화산 활동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시다. 지구
온난화와 함께 비례해서 화산 폭발의 위험성도 날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 2-50 2007년 11월 9일 인도네시아 화산 하나가 폭발을 했습니다. 1883년 대규모 화산 폭발을 이끈 인도네시아의 크리카타우 섬인데요. 2007년 11월 계속 용암이 쏟아져 나오는데 요즘도 이것을 구경한다고 관광선들이 이 앞바다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화산이 역사상 두 번째 규모로 큰 화산 폭발이 있었던 곳입니다. 1883년 대규모 화산 폭발 당시 약 220년 전에 섬의 3분의 1이 날아갔고 주민은 36,000명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화산 폭발음이 3,000km 떨어진 호주에서도 들렸고 역사상 가장 큰 소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220년 만에 용암을 품어내기 시작하고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2-51 2008년 1월 7일 에콰도르의 퉁구랑후아 화산이 다시 연기와 화산재를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폭발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낸 바 있고 2007년에는 연기만 분출했는데 이번에는 용암이 분출을 시작했습니다. 2008년 1월 17일 콜롬비아의 갈레라스 화산이 폭발해 대규모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이 갈레라스 화산은 몇십 년 전에도 폭발하여 엄청난 피해를 주위에 준 바 있는데 현재는 용암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느낌입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면 전 세계적으로 화산 활동이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미 국립공원 옐로스톤 화산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산으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가장 위험한 상태로 있다고 지적되고 있어요. 60에서 70만 년 단위로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00여 차례의 크고 작은 폭발이 있었는데 이 중 3번은 화산재가 전 지구를 덮는 대규모 폭발이어서 거의 지구
60%를 멸종시키는 대사건이었으며 마지막 대규모 폭발은 76만 년 전에 있었습니다. 70만 년 단위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폭발을 할 때가 되었다는 예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BBC 방송이 2003년 3월 2회에 걸쳐 2번에 걸쳐 4시간짜리 다큐멘터리 프로를 제작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다뤄봄으로써 사람들에게 현재 옐로스톤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처음으로 심각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림 2-52 옐로스톤이 옛날 마지막으로 폭발했을 때 1800km 떨어진 곳에 18cm의 화산재가 쌓일 정도로 대규모였습니다. 지금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화구 A에는 붉은 용암이 보입니다. 그림 2-53 최근 과학자들이 예측한 바에 의하면 옐로스톤의 화산이 폭발하면 역사상 가장 큰 폭발로 여겨지는 1815년 4월 10일에 폭발한 인도네시아 숨바와섬의 탐보라 화산의 20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탐보라 화산 폭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자연재해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200m 높이의 탐보라 산은 폭발 직후 2851m로 줄어들고 지축을 뒤흔드는 폭발음이 2700km 떨어진 곳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닷새 동안 폭발이 이어지면서 화산재가 비처럼 쏟아졌고 폭발 직후 1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8만 2천여 명은 기후 변화와 굶주림, 질병으로 숨졌다고 합니다. 그림 2-54 그럼 우리 백두산은 안전한가 한번 봅시다. 우리 백두산이 참 아름답죠? 그림 2-55 구글에서 찾은 백두산 사진입니다. 그림 2-56 우리 아리랑 2호가 찍은 천지의 모습인데 훨씬 더 선명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림 2-57은 북한에서 바라본 천지와 이명숙 폭포의 모습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지만 백두산도 문제가 있습니다. 백두산 폭발 위험 고조. 백두산 폭발 위험 고조. 백두산은 지금까지 5차례의 커다란 화산 분출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화산이나 휴화산이 아닌 활화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죽은 화산이나 쉬고 있는 화산이 아닌 살아있는 활성화되며 활동하고 있는 화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9세기와 10세기에 초대형 화산 폭발이 있었음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역사학자들의 의문은 발해가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한 이유를 아무도 몰랐다가 그 원인이 백두산의 화산 폭발이었다는 것을 최근에 이르러 알았습니다. 이는 지난 1만 년 동안 전 지구상에서 일어난 화산 분출 규모 중에서 4위 안에 속하며 과거 2000년간 지구상에서 분출된 화산 중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백두산의 화산 활동이 다시 일어날 위험한 전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 및 일본 전문가들은 100년 이내에 백두산 화산 분출의 재개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 백두산 화산 관측소의 화산성 지진 발생 횟수는 1985년 3회, 1986년 12회, 1991년 29회, 2000년대 240회, 2005년 7월 한 달 동안 무려 228회의 화산성 지진이 관측되었습니다. 지진의 규모를 보면 2002년 리히터 2.9, 2003년 3.2, 2004년 3.8, 2005년 4.0으로 증가, 즉 3년 사이에 지진의 강도가 약 13배나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린성 예벤 조선족 자치주 정부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2003년 4월 장백산 천지 화산재해 응급대책을 새로 제정해 공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백두산이 폭발한다고 하면 북한은 아주 초토화될 것이고 우리 남한도 성할 리가 없습니다. 기타 자연재해의 증가, 기타 자연재해의 증가. 2007년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초대형 화재가 세계 여러 곳에 발생했습니다. 특히 2007년 8월 24일 발생한 그리스의 대화재는 전 국토의 50%를 초토화시켰으며 같은 해 10월 21일에 발생한 캘리포니아 대화재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재해로 기록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미국 서부 지역의 화재 발생률은 평균보다 3배나 증가한 것으로서 제일 큰 원인은 지구온난화로 자연 발화의 위험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 2-58 위성 사진으로 본 그리스의 대화재 2007년 8월 24일의 연기가 지중해를 덮고 있습니다. 그리스 면적의 약 50%가 피해를 입었고 1년간 3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왔었는데 이 화재로 인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피해액은 약 6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몇 배나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림 2-59는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그 다음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화재였던 캘리포니아 대화재입니다. 그림 2-61에서 3 인공위성을 통해 연기의 흔적을 보니까 얼마나 대규모였는지를 짐작하시겠죠? 30여만 명이 대피하고 피해액이 1조 원이 넘어갔다고 합니다.